안녕하세요. 29살 여성입니다. 오늘은 박군가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랑스런 대아내거나 시우 나부랭이, 또 우리 엄마 아빠의 비공식 큰아들이죠. 제가 박군을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당시 저희 동네는 주택단지였거든요. 저희 옆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사시고요. 평소 어른 공경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 몸에 밴 생활이어야 한다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저희 엄마는 자주 옆집 할머니를 찾아뵈며 지냈더랬죠. 엄마가 전복죽을 한 솥 끓였던 어느 날, 전복죽이 담긴 냄비를 주시며 옆집 할머니 드리고 와라는 엄마의 명령에 저는 촐랑촐랑 냄비를 들고 옆집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서 할머니를 불렀는데 조용하더라고요. 대문을 슬쩍 건드려 보니 문이 좀 열려 있었어요.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에서 할머니를 불러도 역시나 조용했죠. 현관문 역시 열려 있더라고요. 할머니를 부르며 집안을 둘러봐도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냥 부엌에 냄비만 놔드리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안쪽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냄비를 손에 든 채 소리가 나는 방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 더 가까이서 들리는 소리. 괜히 무서운 마음에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밤새 고열에 시달리신 듯 편찮아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깜짝 놀라 할머니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이마는 불덩이였죠.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들어가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할머니 얼굴을 보신 엄마는 곧장 119에 전화를 하셨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할머니를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갔어요. 자식분들이 전부 외국에 계셔서 혼자 되신 할머니였기에 엄마도 같이 병원으로 따라갔고요. 엄마가 며칠 동안 병원을 들락거리며 간호를 하고 또 퇴원해도 된다는 의사의 말에 며칠은 저희 집에서 몸 좀 추스리시자고 그렇게 설득을 하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주사도 맞고 많이 회복되신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적적하셔서 동네 노인정에 갔었대요. 근데 막상 노인정에 갔는데 난방이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거였죠. 국수라도 사다 끓여 먹을래도 가스도 안 들어오고 그래도 집에서 TV만 쳐다보는 것보단 나으니까 할머니는 옷을 뒤집어 쓰고 다른 할머님들과 수다를 떨었대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부턴 생각이 안 나신다고 눈 뜨니까 병원이더라고. 그렇게 저희 엄마에게 놀래켜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성격이 불같으세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자마자 동네 노인정으로 달려가셨죠. 거기서 엄마가 본 건 냉골과 다름없는 방바닥, 그리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 목포 뒤집어 쓰고 모여 앉아 계시는 할머니 몇 분을 보시곤 이를 갈며 집으로 들어오신 엄마는 동사무소와 구청의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귀청을 찢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나 예상 부족, 시정하겠다. 전화기를 던지듯 내려놓은 엄마는 한참 동안 입에서 불을 뿜으며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1층에 있는 방 중 하나를 청소하기 시작하셨죠. 후다닥 청소를 마치고 나자 엄마는 저를 데리고 노인정으로 가셨어요. 할머니, 저쪽에 빨간 벽돌집 할머니 아시죠? 편찮으셔서 지금 저희 집에 잠깐 모시고 있거든요. 적적해 하시는 것 같고 또 요는 너무 추우니까 괜찮으시면 저희 집으로 같이 가세요. 노인정에 계시던 할머니 네 분은 저희 엄마의 말에 잠깐 어리둥절 하시는 것 같았지만 이내 몸을 일으켜 따라오셨어요. 청소해둔 방으로 할머니들을 안내해서 모시고 엄마는 팥죽을 끓이기 시작하셨죠. 저와 세라까지 동원되어 열심히 팥죽을 만드는 사이에 엄마는 남동생 원투를 소환하여 할머니들 다리랑 어깨 아프시니까 돌아가면서 주물러 드리라며 명령을 내리셨고
동생들은 방에 들어가 엄마의 명령을 수행했어요. 수다들 떠시고 팥죽도 드시고 그렇게 날이 저물 때쯤 옆집 할머니를 제외한 다른 할머니들은 슬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며 인사를 하고 일어섰어요. 할머니들은 가시면서도 따뜻한 데서 좋은 음식 받아 먹어서 고맙다고 그렇게 돌아가셨죠. 엄마는 식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내린 결론은 그래 맞다. 네 부모 내 부모 따질 거 없는 거지. 이건 따질 상황도 아니야. 노인네들 추운 데서 웅크리고 있으면 금방 돌아가신다. 폐렴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내가 지금 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집에서 아들 키우며 살림만 하고 있는데 그냥 남아도는 방 중에 하나 내드리는 거고 우리 먹는 밥에 조금 더 많이 해서 대접하면 되지. 희야, 니는 일단 아침마다 할매들 노실방 청소 깨끗이 해놔라. 닌 그것만 하면 된다. 행동파이신 저희 엄마는 빛의 속도로 결론을 내리셨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오신 아빠께도 쿨하게 통보하시고 아빠는 무조건 오케이 하셨죠. 왜냐면 저희 아빠는 애처가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들은 저희 집으로 마시러 오셨어요. 처음보다 2분 늘어나서 7분. 저는 철없던 생각으로 엄마는 왜 고생을 사서 하나라고 잠깐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엄마는 생각 없이 질러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냥 엄마를 도와드리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본래도 적지 않은 식구에 할머니들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엄마도 힘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처가이신 우리 아빠도 같은 생각이셨는지 가끔은 아침에 빵으로 먹자며 간단하게 아메리칸 스타일로 그렇게 아빠는 엄마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렇게 전 그날부터 빵 셔틀도 시작했어요. 며칠에 한 번씩 동네 빵집에 가서 빵을 사오곤 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식빵 한 줄이랑 크림빵 몇 개들 주워 담고 카운터 앞에 섰어요. 얼마냐고 물으며 카운터를 쳐다보니 이건 웬 산토적이란 말인가. 아니 빵이고 이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의 빵이랑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남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잠시만요라고 하며 카운터를 돌아 나와 이것저것 빵을 챙기더니 제가 계산해달라며 들이밀었던 빵 봉지에 본인이 챙긴 빵들을 쑤셔 넣었어요. 저 이거 안 살 건데요? 서비스예요. 서비스요? 너무 많은... 그냥 가져가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고 빵 봉지를 휘두르며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해 식탁 위에 빵들을 쏟아부으니 저희 엄마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먹을 만큼씩만 사야지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전 내 돈 주고 산 거 아니라고 빵집 아저씨가 서비스로 준 거라는 멍청 놓는 대답을 했죠.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는 그 빵집 어디냐고 거기 인심 좋다며 좋아하셨죠. 그렇게 하루하루 방학 보충 수업을 하고 빵 셔틀을 하고 청소 노예로 지내던 날. 겨울이라 길바닥이 미끄러웠고 할머니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논다는 말을 들은 자식 며느리분들이 저녁 때쯤 되면 할머니들을 모시러 올 겸 또 저희 엄마랑 친분도 쌓을 겸 점점 왕래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은 매일 공짜 밥 얻어먹는 건 염치 없다는 말씀과 함께 간간히 김치와 장 종류들을 날라다 주셨고 넘쳐나는 김치통에 저희 아빠는 김치 냉장고를 하나 더 구입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서울 한복판의 회색 주택단지일 뿐이었고 그날도 집에서 담수하며 시간을 보내던 할머니들은 저녁 때쯤 되자 한 분씩 돌아가셨어요. 인사를 하러 현관 앞에 섰는데 갑자기 우리 집 고냥이님이 어디선가 날라와서는 할머니 중 한 분의 어깨에 올라탔어요. 그 할머니를
꽃할매라고 칭할게요. 저는 우리 곤양이를 떼어드리려 했는데 이놈의 곤양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 안 떨어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늙으면 냄새 난다고 짐승들도 싫어한다는데 난 오히려 좋다. 희야, 이놈이고 매달리려고 발톱까지 세웠어. 오늘은 내가 데리고 가서 잘까?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 가려고 세라랑 같이 인사를 할 때 저희 엄마 아빠는 빵을 뜯고 계셨어요. 학교 갔다 올게요. 빵에 자꾸 뭐가 묻은 것 같은데. 그리고 니네 아빠가 아직도 그 빵집에 가면 서비스 왕창 주냐고 물어보셨죠. 응, 갈 때마다 이것저것 주던데. 빵에 뭔가 묻은 것 같다는 엄마의 말씀은 아빠의 빵 예창에 묻혀버리고 보충 수업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세라랑 만화책을 보고 있을 때 인터폰이 울리는 소리에 쳐다보니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문을 열어드리자 여성분이 할머니를 모시러 왔다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는 찰나 확 풍겨오는 향냄새? 뭐지? 그렇게 생각하며 할머니들이 계신 방으로 안내해 드렸어요. 꽃할매의 손녀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은 저희 엄마께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린 후 할머니를 모시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또 우리 집 곤양이님이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이번에는 손녀분의 품에 파고들었어요. 어제 하루 봤다고 아는 척하는 거야? 어제도 그렇게 재롱을 부리더니. 어마마, 재롱이라니. 하지만 곤양이는 보란듯이 손녀분의 발밑에 누워 배를 보이며 가르랑거렸어요. 다시 손녀분의 품에 안긴 곤양이는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그렇게 손녀분의 품에 안겨 두 번째 외박을 감행했어요. 손녀분이 꽃할매를 모시고 나가자 싹 사라진 향냄새. 왠지 모를 기분에 방으로 올라가 집으로 돌아가는 두 분의 뒷모습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두통이랑 허리랑 배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평소 향냄새에 거부감이 없었던 저였지만 이상하게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찬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주방으로 내려가 보니 식탁 앞에 엄마가 앉아 계셨어요. 네 얼굴이 와 그러노? 몰라. 엄마 나 머리 아파. 배랑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아. 나는 아까 그 손녀 얼굴 보는데 눈앞이 깜깜하더라. 누가 손으로 내 눈 가리고 있는 줄 알았다. 엄마도 뭔가 느끼신 거겠죠? 엄마와 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고 그날 잠자리에 들어서 꿈에 웬 여자가 절에서 불공을 들이는 게 보였어요. 픽픽 식은땀을 흘리며 무아지경으로 절을 하던 여자. 아! 그 손녀분이셨어요. 꿈에서 깨어 엄마께 말씀드리자 엄마는 혀를 찼어요. 저녁 때쯤 역시나 손녀분이 꽃할매를 모시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손녀분을 보고 발광하는 곤양이를 방에 감금시켜 놓은 후 저희 엄마가 말을 먼저 꺼내셨어요. 안 바쁘면은 할머니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다시 우리 집으로 올래요. 내가 차 한 잔 끓여줄게.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셨지만 손녀분은 저희 엄마의 말씀대로 할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식탁 앞에 마주 앉은 엄마와 손녀분. 희야, 니도 일로 와서 앉아라. 결혼하셨죠? 네. 가지려고 노력하는구나. 네? 네. 그게 뜻대로 안 되네요. 집안 어른들 곁에서 마음 편히 지내면 아이가 생긴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친정에 와서 지내고 있어요. 그 절에 가서 불공들이라고 누가 알려줍니까? 절에 가서 불공들이라고 말한 무당집이 어디예요?
당장 쫓아가서 불질러 버릴 테니까. 여보소, 내가 그쪽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니까 편하게 말할게요. 아 갖고 싶은 건 여자들이라면 다 이해되는 마음이지. 근데 그래서 스트레스 줄이려고 병원 가는 것도 마다했어요. 그 병원 가는 거, 그 또 의사들 말하는 거 그거 무시 못합디다. 아가 뱃속에 들었으면 뭐라노. 아가 클 수 있는 자리를 잘 잡아줘야지. 그래야지 엄마 되는 거지. 지금 그쪽 뱃속에 아 들어있어요. 아가 자리 잡으려면 절에 쫓아가서 앉았다 섰다 굽혔다 폈다를 반복해 대니까 아가 클래야 클 수가 없겠구만. 급한 마음에 무당집 가서 그 불공들이라는 말 들으니까 뭐 그게 법으로 들렸어요. 그거 어디예요? 그런 상끝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진짜.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병원부터 가보소. 절간 쫓아가서 아 고생시키지 말고. 손녀분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더니 차 잘 마셨다는 인사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오신 꽃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우리 손녀가 본래 몸이 약했어. 아이 가지려고 별 노력을 다해도 안 되더라고. 아침 대바람부터 지 엄마랑 병원 가더니 엄마만 금방 돌아왔더라고. 임신 초기에 무리를 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안정해야 한대. 띄엄띄엄 달거리 하는 건 줄만 알았는데 큰일 날 뻔했어. 희야 엄마 고마워요. 고마워. 꽃할매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염신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증손주 보게 됐다며 기뻐하는 기색을 감추지 않던 꽃할매, 그리고 축하해 주시던 다른 할머니들. 아, 그리고 그날 저녁쯤 되자 또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쳐다보니 엥? 뭐야? 쟤는 산토적인데? 빵집에 있어야 할 산토적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 할머니 모시러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산토적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꽃할매가 반가워하며 손주라고 자랑을 남발하시더라고요. 놀란 저와는 달리 산토적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그리고 산토적은 저희 엄마에게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고 저희 엄마는 쿨하게 대답하신 후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또 산토적을 향해 날아가던 곤양이님을 어이없게 쳐다보던 중 곤양이가 오늘도 할미네 집에 가고 싶나 보다. 할머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곤양이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론 꽃할머니의 손을 잡은 산토적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가 빵이제. 무심히 묻던 엄마의 말씀에 그냥 묵묵부닥 방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다음날 이어진 빵 셔틀. 어김없이 식빵과 크림빵을 주워 담아 카운터에 올려두니 역시나 이 산토적의 서비스 정신, 그걸 또 발휘하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많이 주셔도 돼요? 그럼요. 괜찮으니까 집에 가져가 드세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고양이 사료 사다가 먹였어요. 아마 할머니께서 고양이 데리고 댁으로 가셨을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내 말 더럽게 잘라먹네 저 산토적이.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꽃할매를 모시러 온 산토적이 겨우 두 번째 우리 집에 온 거면서 이거 목이 좀 마른데 시원한 거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자주 놀러와요.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럼 사양하지 않고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며칠 후 꽃할매의 며느리 되시는 아줌마가 집으로 찾아와 딸의 이야기를 하며 고맙다고 인사하셨어요. 그렇게 산토적 어머니와 저희 엄마는 커피를 마셔가며 친분을 쌓으셨고 지금은 베프 중에 베프랍니다. 고마움의 인사를 술 한 잔으로 전하시겠단 산토적의 아버지는 지금은 저희 아빠의 술친구
1순위로 돼버렸죠. 그리고 산토적과 저는 오고 가는 서비스 속에 스리슬쩍 휴대폰 번호도 오고 갔고 달달했던 썸 기간이 끝나고 저의 대학 입학과 동시에 정식으로 만나게 되어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열심히 파이팅하며 만나고 있습니다. 저놈 저거 빵집 알바 때 서비스 챙겨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당신이 알긴 뭐라노? 공짜빵이라고 신나가지고 먹어놓고선 빵에 수컷 냄새 잔뜩 묻어있던 것도 몰랐으면서. 그래도 저놈 저거 희야는 이쁘다는 말 입에 달고 사는 거 보니 취향은 나랑 좀 비슷한가 봐. 그 후에 알바 주제 서비스를 남발했던 산토적은 알바비의 절반만 받고 쫓겨나서 다른 알바를 찾으러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웃지 못할 후문도 있답니다. 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엄마는 엄마의 신념으로 어르신들을 복량하신 거였지만 엄마가 발벗고 나서서 할매들을 보살펴드리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산토적과의 만남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